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각도기님하고 같이 찍긴 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혼자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서 저희가 같이 줌 미팅을 통해서라도 같이 한번 화면에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오늘도 조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도 국내 증시가 조금 약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사실 뭐 일본 증시도 뭐 소폭 마감에 그쳤고 홍콩이나 상해 증시는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조금 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 특징도 지난주 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 10년물 금리도 거의 1.8%까지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상승, 반대로 성장주의 하락이 오늘 정시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건 보험주였는데요. 메리츠 화재의 상승률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는데 오늘도 6.4% 상승을 이어갔고요. DB손해보험 마찬가지로 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도 5%, 4%대로 굉장히 오늘 보험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보험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이 국민들이 내는 이 보험료를 조금 더 높은 금리로 채권으로 운용을 할 수 있어서 이 운용 수익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번 보니까 이 대출 쪽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 약관 대출이라고 하죠. 그 보험사에서도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대출들이 지금은 꽤 비중이 커져서 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 대출 수익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대출에서 차지하는 대출 사업의 이익이 이 전체 순이익에서 크게는 3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험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KT가 1.8%, LGU 플러스 0.7%, SKT가 0.2%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치 역할을 하는 이 음식료 섹터, 오늘도 사조 대림과 오뚜기가 4%, 3%대 상승하면서 음식료 섹터가 업종 상승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 섹터였는데요. 금융 섹터는 0.36% 올랐는데 여기서는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졌습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6.5%나 상승을 이어갔고요. 여기서도 뭐 보험주들 많이 속해 있고 이제 또 하나금융이 4.5%, KB금융도 3.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역시나 오늘도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주나 이제 중소형 건설사 모두 한 6%에서 3%대 사이로 전부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신공영은 8.8%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DL건설 6.7%, 태영건설과 계룡건설, 신세계건설이 4%씩 상승을 했고 현대산업개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 상승, 업종 하락률 1위를 했던 건 사실 은행 섹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만 7% 하락을 해서 업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전부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의복, 오늘 FNF가 4.6% 하락을 하면서 이 업종 하락률을 많이 이끌었고요.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항상 SD바이오센서가 항상 이 주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덴티움이 4.5%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률 3위를 의료정밀 섹터가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편입된 펀드들도 굉장히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현재 상장이 되어 있는 ETF 중에 의료기기 관련된 ETF가 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비중을 꽤 높게 편입을 하고 있는데 그 ETF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
현재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편입되어 있는 다른 의료기기 종목들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라도 지금 덴티움이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 오늘은 자동차주들도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만도와 현대기아, 현대모비스가 5%, 4%, 3%대씩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완성차 업체인 기아도 3.3% 하락, 현대차도 2.5%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금융주를 많이 샀고요. 서비스업, 이 성장주를 많이 팔았는데요. 카카오의 하락세가 요즘에 계속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오늘도 외국인은 9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네이버는 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가 지금까지 좀 먹튀 논란이 일었었죠. 사실 뭐 먹튀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논란 중이지만 1월 10일에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40여일 만에 주식을 팔아치웠고 그리고 오늘 여러 논란 와중에 자진 사퇴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가 3.4% 하락, 카카오뱅크가 7% 하락, 카카오페이가 3% 하락했고요. 네이버는 여전히 이제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오늘도 1%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공통적인 이야기이고요. 삼성증권은 카카오의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한국투자증권은 16만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오늘 좀 크게 하락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LNF, 일진머티리얼즈가 5%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에코프로비엠과 동아기업, 첨보 마찬가지로 3%대 크게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실 SK온의 투자 소식 때문에 장비주들은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주들도 2차전지 소재 장비주들도 다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터주들 마찬가지로 성장 섹터에 속하죠. 하이브가 2%대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YG엔터, SM, JYP는 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JP모건에서 하이브 목표가를 42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투자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7일에 IBK증권에서도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JP모건도 목표가는 하향을 시켰지만 하이브의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을 좀 촉발시켰던 요인들을 점검을 했는데요. 금리 상승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점, 그리고 팬들의 NFT에 대한 반발로 인한 보이콧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뉴스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이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점. 하지만 이런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도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6%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크래프톤과 데브시스터즈, 파워비스도 3%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위메이드는 이 관련된 이제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오늘 전기전자 섹터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하락을 했고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섹터 다 하락을 했고 LG전자도 오늘 5.4%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4분기 영업이익이 6,816억 정도 발표를 했거든요. 컨센서스가 8,300억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미달을 한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중립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목표가가 15만 5천 원이면서 이 중립이지만 목표가는 이 대신증권 대비 굉장히 훨씬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부에 대해서 각각 언급을 했었는데요. TV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족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률이 한 자릿수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물류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북미에서 굉장히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은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이 좀 길어지면서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골드만삭스는 유지를 했지만 이 EPS 추정치를 낮췄습니다. 21년도 EPS 추정치를 11% 하향을 했고요. 22년과 23년도도 1에서 2%씩
하향해서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리고 아침부터 굉장히 놀랐던 종목은 LG 생활건강이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15%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끝까지 반등하지 못하면서 13.4%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4분기 실적 쇼크 전망도 있었습니다. 유한타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14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굉장히 크게 하향을 시켰고요. 가장 큰 이유는 4분기 면세 매출 감소가 확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8% 하락, 전 분기 대비해서도 17% 하락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 부문 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면세 매출 감소는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 경쟁 심화로 인해서 따이공 마진이 하락한 결과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음료 매출도 이 가격 상승 효과에도 불구하고 원 부자재의 부담이 커서 이 수익성은 오히려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에서도 오늘 의견을 냈는데요. 면세 분야의 중국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따이공의 영업이 좀 위축이 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관광객 매출 반등 시점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왕홍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죠. 세금도 뭐 몇천억 단위의 세금을 징수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왕홍한테 이제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이 왕홍 입장에서도 수수료의 이 세금 부담을 전가를 하겠죠. 그리고 이 전가를 받은 따이공도 이제 국내 면세점에 리베이트 상향 요구를 하면서 국내 면세점이 이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이 악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이 이렇게 13.4%나 하락하면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5%대 하락세를 기록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 하락을 잠깐 했다가 계속 우상향하는 거를 10년 넘게 지금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의 하락세는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에 대한 이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좀 꺾인 모습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이 뭔가를 좀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높은 주가를 좀 정당화하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고가 화장품 라인에 대한 뭔가 경쟁력이 조금 중국 대비해서 상대적인 격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가 쌍용차 인수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인수 본계약 합의 소식에 일단 이게 합의 소식이 아침부터 들렸습니다. 작년 11월에 인수합병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사를 거쳐서 2달 만에 본계약 체결하게 됐고요. 실사 과정에서 52억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대금이 3,048억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인수대금은 에디슨 모터스가 혼자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이 전략적 투자자 SI로 참여를 해서 인수할 지분의 51%를 확보를 하고요. FI로는 강성구 펀드라고 유명한 KCGI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49%의 지분을 확보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법원에서 최종 허가까지 났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이제 쌍용차 회사였는데 이제는 조금 회복세를 탄탄대로를 걷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소식은요. 이제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최근 확진자도 하루에 7,000명대가 나오다가 3, 4,000명대로 완화가 되면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날씨가 좀 추워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하는데 좀 어려우니 이 검사를 받는 건수가 많이 준 영향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아침 9시에 시작을 하기도 전에 한 30분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8시 반쯤에 이제 그때부터 줄을 서서 9시 한 15분, 20분쯤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찍 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상당히 좀 일찍 끝난 편이지 제가 한 9시, 한 10분쯤 이렇게 도착을 했었으면 아마 1시간 가까이도 이제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검사 건수가 줄고 있는 영향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제한이 지금 4인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영업시간도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9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이 타격도 굉장히 심하고 정부에서 물론 지원금을 주지만 이 매출 타격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제 득보다 실이 더 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리오프닝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조금 반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요일에 이제 관련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리오프닝주들이 상승은 못했고요. 항공주들 대체적으로 한 2% 수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여행주도 모드투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하나투어도 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제 혼자 진행을 해서 상당히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내일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이제 각도기님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도기님하고는 오늘 저희가 줌 미팅을 몇 번 켰었는데 건강은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1년 넘게 이제 각도기님하고 함께 하면서 한 번씩 이게 몸이 으슬으슬하다, 뭐 춥다 이러면서 감기도 한 번씩 걸렸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코로나라는 의심을 전혀 못했는데 가볍게 넘겼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확정 판정을 받게 돼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안전을 위해서 한 일주일간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 결정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한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은 아마 이렇게 비대면으로 자택에서 찍을 것 같고요. 내일도 어쩌면 뭐 기술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 혼자 찍을 수도 있지만 해결이 된다면 각도기님과 둘이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